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냥 어제 이어서 바로 할게요. 제가 준비한 건 오랑캐, 호. 이거는 오랑캐라는 뜻도 있고 장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 다음에 목숨 숫자 쓰면은 오래 산다 이런 뜻이에요. 호수 그러면은 여기 뒤에 이제 목숨 숫자 이렇게 쓰면 목숨 수 이렇게 쓰면 호수 그러면 장수하다 오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음이어로 예를 들어서 호수 호자에다가 물 숫자 쓰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호수 이게 호숫가의 물 이제 이런 우리가 왜 저 춘천은 호반의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호자 이럴 때는 호수는 이제 그 물을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무슨 호란, 정묘 호란, 병자 호란 그러면 저쪽 청나라 지금의 말하면 중국 그 위치에서 이제 침략할 때 이게 호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는 오랑캐가 이제 침략을 해서 난을 일으킨 거고 외란 뭐 삼포해란 또 뭐 이렇게 임진왜란 그러면은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제 난리가 나면은 그때는 외자가 들어가면 일본이고 그러면 이제 이 오랑캐 호자는 뭐냐면 이게 옛고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전 네 이게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소를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도 여기 턱에 주름, 우리도 왜 그 주름은 이런 데는 뭐 필러 이런 거 뭐 맞고 뭐 이래서 주름 편다 해도 목은 그 나이를 속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목에 그 턱 주름 이렇게 생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롤이 이거는 지금 보통 제가 설명할 때 오른쪽에 있는 건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나 또 그 고기를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 아래에 달월이 있다거나 아니면 왼편에 달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고기나 신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외로 오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달월이에요. 부수가 육달월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달월로 찾으면은 안 나오고 육달월을 찾아야 이 글자가 나와요. 이거는 예외예요. 이런 거는 왜 한자가 보면 예외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런 모양이 들어가는 한자들 보면은 다 그러니까 음을 빌려준 거고 여기 뭔가가 이렇게 다른 게 나오면 그게 부수인데 화창할 창만큼은 이렇게 화창할 창은 여기 나릴이 부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창할 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말씀과 관련돼 있는 거 보면은 다 뭐 말씀담, 무슨 말씀화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다 말씀원이 부수인데 말씀변은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어저께 했던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매울신 이제 이것이 부수가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예외가 많아요.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부수가 육달월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오랑캐호다. 그럼 오랑캐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이게 못한 그러니까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떨어진 이런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볼 때 아이 저런 오랑캐라는 그 자체가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게 모든 게 다 우리 기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 말 때 통칭으로 얘기할 때 뭐 뇌놈 뭐 무슨 뭐 오랑캐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한다거나 낮잡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주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짐승의 이 밑에 이게 턱 이게 걔네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씹거나 뭐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턱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주름이 많이 생겨서 그 주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살았다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장수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보기에 아주 흉하다, 이렇게 주름 이런 게 너무 보기 흉하다, 뭐 이래갖고 이제 오랑캐라는 뜻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호자가 들어가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자호란, 1627년에 병자호란 이게 있잖아요, 그죠? 저기 정묘호란이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이렇게 다 청나라에서 침략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후금이 침략하고 뭐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후금을
내가 나라 이름을 갖다가 청나라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침입했을 때 호란 할 때 호자 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운기.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글자는 뭐냐면 부수가 저 기운기 엄이에요. 물을 끓일 때 이렇게 수증기가 오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운기 엄자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쌀미. 그죠? 쌀. 그러니까 쌀이 김이 오를 정도라면 이거는 이제는 이미 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체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수증기 하면은 이렇게 물 끓는 김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기체 그럴 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는 이 기운기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기후, 뭐 기운이 없다, 기운이 있다, 아니면 기상, 뭐 옛날에는 그 일기예보 이런 거 할 때 기상대 이런데 지금 기상대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상, 그러니까 날씨와 관련돼 있는 거 그럴 때 이게 기운기자 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농사농 같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는 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제 농사농 이렇게 쓰면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나와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이렇게 익숙한 왼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기운기 이제 여기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칠할도. 자, 이 칠할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색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아니면 도료 이렇게 칠하는 거를 갖다가 바르는 거 도장 뭐 이런 거 아니면 도탄에 빠졌다 할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칠한다 하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벽을 갖다가 이게 진흙이랑 뭐 지푸라기랑 섞어서 벽을 딱 발라놓으면은 나중에 거기다가 또 황토물을 더 한 번 덧바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이 가고 막 이러니까 황토물을 덧바르고 마르면 또 바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그 흙, 그러니까 황토 그 흙을 갖다가 물에 개서 이제 바르는 거죠. 누가? 내가. 이건 나 여자잖아요. 나. 이거는 나 여자는 이렇게 여름에 정자에 정자 가려면 계단 몇 개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자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정자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 나 여자는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칠하는 거를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여기에서 보면은 흙에다가 물을 개서 이제 칠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벽돌로 뭐 옹벽을 쌓는다든지 벽돌로 해서 거기다가 또 무슨 또 바람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걸 뭐 2중으로 3중으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황토 흙에다가 물을 개서 거기다 지푸라기 같이 섞어서 이게 탁탁탁 대 올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틈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이 가고 그러면 또 덧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종이라든지 이런 걸 더 발라서 이제 그 벽을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이제 종이 이런 걸로 해갖고 완전한 벽을 만드는데 몇 번씩 더 바른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도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그 글씨를 쓴다든지 또 아니면 아파트에 외벽을 칠한다든지 이럴 때 다 도색 작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오늘 이 세 글자 기억 잘 해두시고 내일 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